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평소에 취업비서 세트창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MC 박영진 씨가 여기 안 계신단 말이에요. 대체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취준생이시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그 상황을 맞이해서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취업과 관련된 고민, 상황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또 고민도 같이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진로를 선택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인생의 전형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감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담감과 걱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다면 고민을 상담을 해보고 좀 해결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취준생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작년 8월 달에 대학교 학사 졸업하고 지금은 마케팅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김소연입니다.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저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지금은 바로 쉴 새 없이 알바를 시작해서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초등부 가르치고 초등부. 남는 시간에 자소서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적이 우선 작년 하반기는 서류가 그래도 꽤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적성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인적성에서 광탈을 했습니다. 인적성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요즘 많이 필요한 거군요, 의외로. 일단 저는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공계에 나온 친구들은 정말 빨리 취업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공대 나온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너무 다른 세계의 얘기니까 본인 문과 조급한 마음도 일단 이공계 분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요. 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아니면 제가 좀 술을 좋아해서 네,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코로나 상황이면 사람들 못 만나니까요. 혼술을 많이 하시죠? 그게 아예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한국에서 특히 좀 회사를 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뭐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비교했을 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로지 좀 제가 세운 제 기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고 지원해서 다니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뭐 일단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네.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좀 취업 시간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좀 요즘에 많이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실제로 공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래서 수시로 채용하는 그런 곳을 겨우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만큼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몇 개 안 남은 자리에 많은 경쟁이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뭐랄까 내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20대, 3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지옥 같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해야 한다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해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영어로 표현하면 must나 should죠. 네, 그런 조사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다면 뭘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실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된다는 좀 그런 느낌에 휩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압박감이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에 고민을 얘기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서 내가 맞는 기준에 합당한 취직을 하고 싶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앞선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요소가 좀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어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평가하시는 부분들, 친구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투에서도 이제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돼, 이건 반드시 내가 이뤄야 돼,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조급함을 더 가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뭐랄까, 우리가 사실 조급해지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안하게 차분하게 나의 능력 발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특히 이런 게 어디서 많이 튀어나오냐면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을 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티가 나요. 긴장해 있는 사람은, 긴장해 있고 뭔가 압박감을 느끼고 조급해 있는 사람은 실제 면대면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긴장돼 있는 것 때문에 본인의 충분한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못하게 되거든요. 인적성 검사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탈락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세요. 내가 인적성 검사를 준비할 시간이 적었다. 예.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그런 걸 준비할 시간이 적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막상 시간을 쫓자니 지금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사연 주신 분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취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닌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건지, 그게 온전히 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도 이제 압박감이 작용을 하는 네.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본인이 알고 계세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건 또 왜일까?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네. 또 아까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 좀 주셨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스트레스 가지잖아요. 당연하죠. 네, 신지현 선생도 스트레스 가지시고, 사실 저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저한테는 스트레스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고 할 때는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항상 해오던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덜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취업의 과정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불안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에 대해서 왜 받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아주 모순된 질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일단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부분에 내가 조금은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죠. 네.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아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아예 뭐 회피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삶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본인께서 원래 풀던 방법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데 좀 제약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또 방법을 찾자면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요즘 뭐 홈트 같은 방식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원래 하려고 했던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하면요,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원래 즐기면서 했던 영역들 역시도 막상 손이 안 가요. 하고 싶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즐겼던 거기 때문에 뛰어들면 조금 마중물이 필요하지만, 그 마중물이 돌고 나면은 내가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술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내 속마음도 좀 털어놓고 예. 그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술이란 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혼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집에서 혹시 혼자서 술을 먹다 보면 또 혼자 술 먹는 게 자제가 잘 안 되고 같이 술 마실 때는 뭐 함께 하하호 웃고 떠들면서 천천히 술을 먹게 되는데 소비를 하게 되는데 혼자 먹을 때 또 굉장히 빠르게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좀 가능하면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술을 마시는 상황의 전후 맥락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대학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까지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라는 게 또 준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졸업하자마자 빨리 취업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조급해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조금의 마음의 여유는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거, 내가 정해놓은 목표라는 게 진짜 내 스스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건지에 대한 걸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채워 넣어야 될 일종의 과업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자기 개발하는 영역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거라든지 혹은 인적성 검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취업이라는 좁은 관문을 뚫기 위해서 챙겨놔야 될 나의 성과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안 될까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계속 반복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평소 즐기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고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기계 시스템 디자인을 전공한 손영상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시작한 건 이제 한 3-4달? 4-5달?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짧으시네요. 생각한 건 한 1년 정도 된 것 그만큼 같아요. 다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전패. 네, 4학년 들어와가지고 졸업 작품이랑 이런 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자격증 준비 이쪽으로 좀 더 치중을 했었고, 이제 2학기 들어가지고 자소서를 좀 제대로 많이 써보고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제 다음 상반기 때 또 자격증 같은 걸 좀 더 추가해가지고 서류 합격률을 좀 높이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지금 뭔가 계속 채워 넣으려고 애도 쓰고 있으시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채워 넣을 것들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저게. 또 뼈 아픈 그게 있는데 네. 서울교통공사를 제가 네. 공들여가지고 자소서를 막 썼어요. 근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서류를 일단 넣으면은 거의 다 붙여주는 식이거든요. 적부만 적합부적합만 판단하고, 그래서 필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는 이제 다 쓰고 그 채용 홈페이지에다가 내용도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류 발표 난 거 뭔지 하고 보려고 봤는데 제가 명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자한테 메일도 보냈어요. 근데 임시 저장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최종 제출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면붕이 왔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최종 제출 안 눌렀을 때. 네. 근데 스스로가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을까, 이게. 거의 뭐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일기를 쓰면서 그냥 저 혼자서 뭔가 그치 이건 이게 맞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불안감을 갖는 게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저 혼자 다독이는 스타일이어서 멘탈이 세신가 봐요. 저 유리 멘탈인데 이게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논리를 들이민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 논리에 따라서
이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남에게 뭐 물어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네, 저 자신에 대해서. 방금 거는 약간 인지적인 것도 있는 거죠. 감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는 인지적인 얘기인 요소가 것 있지 같아요.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인지 행동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지수 조금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쓰기 좋은 네, 거거든요. 글도 쓰시는 것도 보니까. 또 어떤 실수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처럼 좀 뭔가 멘탈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를 뭔가 잘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그때도 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얼굴 표정이 은근히 밝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도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제 생각하기에 실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뭐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시고 또 아까 뭐 본인의 고민이 있거나 불안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단단하게 좀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이 아닌가 말투처럼 굉장히 차분하게 네, 저는 그런 분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일기쓰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일기쓰기를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일기쓰기도 이제 형식이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쫙 적는 것이 아니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사건들, 좀 내가 충격받았던 사건들을 일단 적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줄에 적어야 될 거는 좀 더 건강한 나의 관점에서 내가 일반적인 나가 아니고 그때 당시 화가 나고 불안했을 나가 아니고 좀 더 건강한 나의 관점에서 나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난 뒤에 내 이야기를 적고 나면은 제 아랫줄에는 이번에 실수할 수 있는 거다. 그럴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네가 좀 더 준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재원 선생님이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전문가셔가지고 저랑은 약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톤이 약간 다르다 할까? 예. 그래서 약간 조합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 경험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실수가 있냐면 한번 이제 대외적으로 무슨 사회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머리안이 하얘졌어요. 사회를 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머리안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는 뭐 정말 뭐 크게 실수를 했죠. 크게 실수를 한 셈이에요. 오픈된 공간에서. 심지어 그 생중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냈던 방법 중에 한 개는 이런 거죠. 내 감정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오늘따라 좀 떨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광고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나 불안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얘기 불안이라는 걸 좀 줄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적절하게 되게 잘 하신 편이세요. 왜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실수를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히려. 정리를 하자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실수라는 것이 아주 좁은 시각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끔찍한 사실일 수도 있으나 끔찍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점 같은 순간일 수가 있잖아요. 아주 짧은 찰나로 지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넓은 시야로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좀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취준생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27살 이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고 최종 한 번 가보고 그 다음에 AI까지 가봤어요. 넘어진다 서류에서. 요즘은 진짜 다 AI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최대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니까 고민인 게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다른 같아요. 데서 제가 약간 욕심이 나는 막 엄청 가고 싶었던 회사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소기업이나 작은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 2, 3년 정도 하고 이직을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진짜 가고 싶은 회사를 계속 눈을 두들겨 보는 게 나을지
그게 요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방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고민하신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놓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쳐갈 건지, 내가 계속 최종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게 바람직할 건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예를 들어 SNS를 보다가 그런 것도 요즘 많이 올리잖아요. 맞아요. 합격했으면 이메일 캡처해서 올리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자신감 살아. 원래 인스타는 그런 거 나는 많죠. 네, 저런 거 올려볼 수나 있을까? 맞습니다. 뭐 이런. 여기도 비교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하네요. 저는 엄청 예민한 성격이어서 뭔가 이제 상처되는 말이나 그런 거 한 번 들으면 일주일 동안 막 생각하면서 혼자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고 오는 이메일이나 문자 그런 거 보면 너무 위축되고 그냥 이렇게 되게 평가에 예민하신 거죠. 철렁한 이 느낌으로 평가에 예민하니까 그런 나오니까 안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자꾸 자극받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식으로. 소화도 안 되고 되게 엄청 저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신체적으로도 넘어가고 그런 스트레스가. 떨어진 자존감을 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도 듣고 싶고 위로의 말도 듣고 싶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받고 싶어요. 자존감이군요. 네, 자존감의 문제가 났는데 자존감이 제일 쉬우면서도 어렵죠. 중요하기도 하고요. 저는 방금 사연 주신 분이 초반에 두 개를 고민하셨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중간 단계의 회사들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직을 하면서 최종 단계의 회사,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회사로 단계를 밟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그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개인 성향도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더, 타격을 좀 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근차근 나에 대한 자기 개발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최종 목표를 위해 가지고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타격을 덜 받고 그 과정 중에 내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예민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거나 실패를 하거나 내가 지원했다 떨어지면 자꾸 상처받는 타입이시거든요. 본인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작은 성취라도 더 많이 가져가시려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시는 게 조금만 더 이분에게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좀 평가에 취약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 취약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회 불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 특히나 또 예민한 성격과 함께 이제 결부되면서 SNS라든지 좀 사람들과 함께 좀 소통하는 이런 공간에서조차도 내가 어떻게 보이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에 대해서 자꾸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눈치를 안 보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 즉 평가에 대한 예민함이 없으면 욕심도 없어요. 네, 그냥 뭐 인생 될 대로 돼. 뭐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어떤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평가에 대한 예민함,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예민함은 가지고 가야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은 일정 부분은 자산이세요. 예. 다만 그 타인에 대한 평가의 예민함을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존감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강의 경험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전문가신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자존감이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자존감은 이제 문자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어떤 느낌인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 내가 나를 스스로 얼마나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에 대한 그런 감각인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크게 봐서는 수용하는 거죠. 내가 현재 뭐 학벌은 이러하고 외모는 이러하고 취업하는 스펙은 이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내가 현재 이런 수준이고 이런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못나 보이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의 수준에 대해서 내가 일단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고 여기에 내가 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내가 좀 더 에너지를 쏟게 될 때 나의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고요. 내가 이 자존감, 이 현재 나의 스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난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볼 건지에 대한 거죠. 내가 그렇죠. 자꾸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뭔가를 살아간다면 나의 자존감은 계속 낮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내가 우리- 그래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한층 한층 쌓아간다면 그래도 좀 높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 혹은 나의 부족한 것들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늪처럼 빠져버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잖아요, 진료실에서. 맞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현재 그래 나는 이래 좀 부족하지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에너지를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것 나의 긍정적인 면에 쏟아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을 좀 바라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고민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 그 취업이라는 문이 참 요즘에 많이 좁고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을 하게 되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하다, 초조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불안인 것 같은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을 정하기 마련이잖아요. 불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현재도 굉장히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미래에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나의 현재 감정들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그 감정들에 맞게 적절한 대처들하고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제로 취준생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구나,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한편으로는 정말 불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공감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취준생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해드렸던 여러 가지 조언이나 혹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취업기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